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정말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고가는 3,355원, 저가는 3,298원. 자, 여전히 여기 3,250원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3,500원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제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했던 폭을 모두 다 반납했고 다시 오늘 날짜 소폭 상승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면 지긋지긋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는 모습은 당연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근데 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지난 고점 5,000원대 부근에서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요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진 이유가 하나같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시죠? 자, 미국의 관세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 강대강으로 붙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들은 관세를 100% 이상 끌어올리면서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심한 문제를 제기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관세가 너무나 이미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 생겼겠다. 라는 부분에 상승력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떨어졌던 이유가 미국의 관세 부분 때문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관세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찾는다. 재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승력을 이렇게 가져왔던 이유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오다가도 다시 한번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그 이유는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떨어지기만 했다. 물론 관세라는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이 부분 외에도 엄청나게 심한 영향을 받지 않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 대한 관세 정책에서 시장에서는 고래들은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 그리고 이건 5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자, 어떠한 뉴스인지 하나씩 뜯어서 보게 되면 3월 20일 날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보유량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상당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월 10일은 어떤 뉴스입니까?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그러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매집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지난 주말 토요일까지의 물량, 단가 차이를 보게 되면 횡보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래들은 매집을 할 때 이렇게 저점 내 그리고 횡보할 때 바닥 구간일 때 매집을 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죠? 고래가 들어왔고 고래가 매집한다라고 했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빨리 올리게 되면 누가 달라붙습니까? 개인들이 달라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니플은 이렇게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이게 4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작업 중에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ETF, XRP 호재성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ETF죠.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죠. 정말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젠 전통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만든 게 바로 E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가 더욱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같이 발전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때요? 호재성 이벤트는 정말 엄청나죠. 미국을 등에 업고 움직인다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이유. 당연히 개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래가 아무리 들어왔다라고 한들 안 올라가면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니플을 버리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개인들입니다. 어때요? 성공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세 정책이 이제는 유연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여기 더 치고 못 올라간다. 그럼 어때요? 매도 물량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물량을 또 누가 가져갑니까? 고래들이 유입한다라는 거. 고래들은 지난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만큼 올라왔다고 매도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더 극대화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알트코인들은 뜨겁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XRP 니플 코인,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다 알트코인으로 칭하죠. 자, 알트코인의 제왕 누가 있습니까? 이더리움이 있죠. 자, 이더리움이 최근에 상승력 엄청나죠. 뭐 이더리움에 따로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 팩트라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지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최대 업데이트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그나마 반등을 했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우리가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알트코인들은 움직임이 바닥에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아직 알트코인의 시즌이 안 왔다. 비트코인의 시즌은 한 번 왔습니다. 1억 원을 돌파했고 10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의 엄청난 상승력을 갖고 왔지만 이더도 그렇고 니플도 그렇고 반짝 11월 달 상승력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상승력을 가져왔긴 했지만 그 이후에 모두 다 상승력을 못 반납했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알트코인들의 아직 불장이 안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아직까지 알트 시즌이 안 왔다라고 한다면 알트 시즌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XRP 니플 코인의 25년도 1분기 마켓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니플의 시장이 선도가 되었고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왔다.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이제는 XRP한테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시즌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친암호화폐 정책 SEC 위원장이 바뀌는 그 부분에서 시작되었고 상승력은 그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TF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TF의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바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해준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수많은 고래들이 왜
지금 XRP 니플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 SEC와의 기나긴 악연을 끊는다.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XRP 니플 코인을 뭐 일봉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번 월봉을 한번 보시죠. 월봉 보시면 지난 이 XRP ETF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알 수 있거든요. 자, 2021년도부터 22년, 23년, 24년 11월 달까지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지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물론 이 2,000원대를 돌파했던 모습도 있었죠. 2021년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인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책 방향성도 바뀌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로 임명되다 보니까 어때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이렇게 4년간 이어왔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이때 나왔던 단어가 니또 속이에요. 니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돼. 기회비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자체가 이 SEC 위원장 때문에 힘들었고 XRP는 정말 힘든 시점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때요? 그 기대 심리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5,000원 부근까지 올랐으니까 뭐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어요. 같은 1세대 코인이었던 니플은 어떻습니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 지금 여기 3,000원대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만 상승력을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이 지금 현재 열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XRP 니플 코인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중간에 후퇴했고 중간에 매도했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라고 매도했던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자,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 이 차트를 조금 더 뒤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1달러를 돌파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이제는 다 올라왔다. 이제는 끝났다. 니플 매도해야지 라고 매도했던 분들 엄청 많거든요. 2,000원대는요. 3,000원대는요. 4,000원대. 여기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시 또 떨어졌고 이 지금 떨어졌던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5,000원에 매도한 게 정말 행운이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지난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 올라간 만큼은 올라간 거고 아직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주춤거리는 시장은 미국의 관세 때문이었다라고 치게 하면 지금부터는 이 모멘텀 때문에 움직일 건데 다시 또 고점에 매수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이때 매도했던 분들은 조금만 더 떨어져라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때 매도했는데 매도했던 단가보다 더 떨어져야지 그들이 매수를 하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라도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더 떨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제 곧 6월 달에 ETF가 나온다라고 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발전 속도를 높여서 전통 금융 시장과 이제는 통합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겠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를 빨리 해서 후회했던 분들도 많으신 시점이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왜 하필 2,500원을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3,000원대 라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력을 조금 올려놨을까? 이 부분은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린 떨어질 때 경험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의 경험도 충분히 있는 게 지금 현재 XRP 니플 코인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왼쪽
하단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가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놨으니까 고정 댓글 선택하시면 자료 먼저 받을 수가 있을 거고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SEC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많이 받았던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플 코인이 SEC가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정책이 바뀌었고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래가 왜 지금 정말 열심히 매집을 했었는지의 이유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안정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ETF에 대한 기대적인 관점에 대한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점에 대한 모멘텀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이 두 가지는 세부적으로 모멘텀들은 더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다음 영상에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 매수, 매도 대응을 할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건지를 한 번 더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여러 번 소개해드리죠. 클릭만 하셔도 자료와 톡방 링크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톡방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같이 판단하시고 확실한 수익관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치를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